정부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업무 보고가 금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우선 그 보고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금감위, 방통위, 중기청 이렇게 5개 부처가 역동적 혁신경제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예. 금년에 이제 거기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추가해서 6개 부처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성장 동력의 범위를 그동안에 이제 기술 중심에서 문화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해가지고 문화융성, 문화 콘텐츠 산업, 또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산업별 성장 동력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현 정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창조경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에 전국 시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금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제 그거를 본격 가동을 해서 이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1사분기 안에 지금 가장 현안은 일자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조원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역 산업체와 대학과 고용 서비스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센터마다 전담 대기업이 있는데 그 전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교육 훈련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이런 데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 사업과 펀드를 활용해서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려면은 사전에 안전성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이게 테스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규제 프리 존 이런 데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규제 프리 존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시범 사업 규제 특례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문화 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융복합 콘텐츠의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 추진해 나가고요. 특히 분산된 문화 ICT 융합 기능을 이 상암 DMC 쪽에 다 집적을 해서 상암 DMC를 글로벌 허브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는 9월, 10월경에 개최되는 DMC 페스티벌을 세계 최대의 디지털 문화 축제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누구나 창업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유통, 홍보 지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진입장벽 해소 또 창업 비용 최소화 이런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일자리를 발굴하고 뭐 규제를 없애 이런 부분 또 눈에 띄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수단은 무엇보다 과학기술 또 ICT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역시 이제 지금 일자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 지원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이런 화학연구원 이런 6개 그 산업기술에 가까운 연구기관의 경우는 기관의 고유 임무 사업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왜 작년 말에 이제 그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2020 해서 신기후 협력 체제에 부응해가지고 기후기술 혁신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한 2% 그러니까 1,700만 톤 정도를 감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이제 제철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이런 그 가스들을 신산업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탄소 자원화 전략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R&D 혁신을 좀 가속화하고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라든가 재난 안전 이런 부분이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요. 동시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또 우주 원자력 이런 거대 과학 또 기후 변화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원천 기술 선점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이 합동 업무 보고에서 특이한 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됐다는 점인데 네. 현 정부에서 사실 달마다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렇죠. 홍보를 네.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문화나 서비스 산업도 미래 성장 산업이고 문화가 이제 과학기술 ICT하고 접목함으로 해서 예. 새로운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와 과학기술 ICT 접목을 통해서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분야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 해서 예. 우리 경제 체질을 좀 바꿔나가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생적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국 120개 문화 ICT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문화 창조 융합 벨트의 성과를 확산하고요. 예. 또 문화 창조 벤처 단지의 성과 창출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게임이라든가 웹툰, 뭐 영화, 애니메이션 등 첨단 콘텐츠를 육성하고 또 그렇게 육성된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 이걸 견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또 눈에 띄는 점이 금융위원회도 포함이 됐거든요. 네, 어떤 그렇죠. 내용이 좀 포함된 건가요? 금감위도 좀 뜻밖이죠. 보통 이제 과학기술하고는 관련 없어 보이는데. 예. 근데 최근에 또 유행어 중에 하나가 핀테크라는 게 유행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맞아요. 그래서 금융의 파이낸셜하고 기술의 그 테크닉 그 결합해서 핀테크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이걸 통칭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공간에서 결제, 송금, 이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 핀테크가 금융업에 가져올 파장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전 세계의 그 IT 업체들이 금융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지금 경쟁적으로 핀테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그 애플페이라든가 뭐 예.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것이 런칭이 돼 있고요. 또 구글이나 아마존도 지금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이 경쟁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미 카카오페이라든가 또 그 밴드의 그 라인페이라든가 예. 또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서 정부에서는 그 핀테크 등 금융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또 세계 최초로 핀테크 개발 도구 API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핀테크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뭐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ICT 연관지어서 그 성과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정부의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번 업무 보고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라든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가 창조경제, 문화 융성, 또 성장 동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과학기술이에요, 사실 그 근간은. 근데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제 과학기술 ICT 분야의 어떤 중점 현안들이 많이 다루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마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부처별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예. 그때 발표할 때는 아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이제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그 삼각규제, 그러니까 사전 규제라든가 정해진 것만 가능한 그 파지티브 규제라든가 또 아예 규제 기준이 없어서 출시하지 못하는 그 규제 인프라 부재 이런 삼각 부재로 인해서 신사업이 나와도 이게 차세대 먹거리로 연결되는데 애로가 발목을 잡는다. 예.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될 지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틈만 나시면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아마 정부 각 부처에서도 보다 분발해서 보다 근원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강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초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아마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포럼 이걸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운영 중인 과학기술 규제 개선 옴부즈만 제도하고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뭐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데 각 네. 부처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